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모아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3살이 되는 처녀입니다. 아직 이 나이까지도 결혼 안 하고 있죠.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결혼은 안 할 듯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결혼에 대해 마음의 벽을 쌓은 것은 아니에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저에겐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정말 힘들게 저를 키우셨죠. 유산균 음료 배달 일을 하시며 어렵게 살림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7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지금 제게 7살 때의 기억을 말해보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집을 나간 그날은 그날의 기분까지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날의 날씨도 기억이 날 정도죠. 그날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천둥번개도 무섭게 치던 날이었어요. 무슨 연유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빠는 한 젊은 여자와 우리 집에 와서는 막 엄마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런 아빠를 보며 엄마는 아빠 바지가락을 붙잡고 제발 가지 말라며 우리들을 버리지 말라고 통곡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매정하게도 그런 엄마 얼굴을 발로 매몰차게 차버렸죠. 이 여편네가 생긴 대로 노네. 그만 좀 구질구질하게 굴어라. 그렇게 말하곤 아빠는 그 젊은 여자와 집을 나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빠를 불렀을 때 아빠가 뒤돌아 저를 보며 한 말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네 아빠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아빠는 바로 뒤돌아 대문을 나갔어요. 저는 옆에 있는 그 젊은 여자를 쳐다봤는데 입술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였는데 울고 있는 저를 무표정하게 쳐다보며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바로 아빠를 따라 나갔죠. 그 여자가 아빠의 불륜녀인 것을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 알았어요. 아빠라는 사람은 그날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런 사람이라면 기억에서 제발 사라져주면 좋겠는데 그날의 기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저는 엄마가 혼자서 고생고생을 하며 키워가셨어요. 아빠가 떠나버리고 집도 이사를 했는데 곰팡이가 가득한 반지하 단칸방이었죠.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든 시기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쌀 살 돈도 없어서 엄마는 시장에서 한 대씩 쌀을 사와서는 그것도 아낀다며 엄마랑 저 둘이서 조금씩 나눠 먹었어요. 그때 제가 7살이었는데 7살짜리가 먹는다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것조차 아끼기 위해 언제나 저보다도 밥을 적게 드셨죠. 반찬이라곤 김과 간장이 전부였어요. 매일 간장에 밥을 비벼 먹으니 저도 다른 맛있는 것들이 너무 먹고 싶었죠. 반지하 방에는 도로 쪽으로 작은 창이 있었는데 그 창 너머에는 작은 트럭에서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오뎅 냄새와 떡볶이 냄새가 집으로 흘러들어왔죠. 어린아이가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 뻔히 알고 있으니 사달라고도 말 못했죠. 그냥 매일 그 떡볶이 트럭 앞에서 냄새만 맡으며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 있다 보니 떡볶이를 파시던 아주머니가 제게 떡볶이와 오뎅을 한가득 봉지에 담아주셨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말씀드리자 아주머님 팔다 남은 거니 걱정 말고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했죠. 그래서 신나게 그 떡볶이와 오뎅을 받아들고는 집에 와서 먹었어요. 일 나간 엄마 것도 남겨둔다고 냄비를 꺼내다가 가득 덜어두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낮에 팔다 남은 떡볶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마 제가 불쌍해 보여서 그냥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떡볶이를 퍼먹고 있는데 엄마가 낮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떡볶이를 먹는 걸 보고는 물어보셨죠. 진아야,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걸 사 먹고 있는 거야? 사 먹은 거 아니야. 떡볶이 아줌마가 팔다 남은 거라고 그냥 주신 거야. 지금 한창 장사 시작하고 있는데 팔다 남은 게 어떻게 있어? 솔직히 말해. 진짜야. 아줌마가 팔다 남은 거라고 주셨어. 거짓말하지 말고 너 이리 와. 그렇게 말하곤 엄마는 제 손을 잡더니 저를 끌고 가 떡볶이 아줌마에게 데리고 갔어요.
저 아주머니, 이 아이한테 떡볶이 공짜로 주신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아이가 매일 앞에서 보고 있길래 배고파 보여서 제가 줬어요. 이 아이 어머니 되세요? 기분 나쁘셨어요? 아유, 미안해요. 내가 괜히 오지랖이 넓어서. 아닙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떡볶이 값은 드릴게요. 엄마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는 아주머니에게 몇천 원을 쥐어드리곤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봐, 내가 훔친 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 안 먹어. 저는 제 억울함이 풀리자 서러움이 밀려왔고 엄마 앞에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엄마도 저를 안으며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연신 말씀하시며 우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아침에 젊은 여자한테 아빠도 뺏기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곰팡이 가득한 지하 단칸방으로 와서 하루 한 끼씩 간신히 밥을 먹고 있으면서 자식한테 떡볶이 하나 마음 놓고 못 사주고 있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겠어요. 하지만 그런 엄마의 마음까지 보듬어주기에는 그때 저는 너무 어린 7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정말 여러 번 이사를 다녔지만 매번 반지하방 아니면 옥탑방이었습니다. 반지하방은 여름에는 덥지 않았지만 너무 습해서 곰팡이와의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따뜻했죠. 옥탑방은 습하지는 않았지만 한낮에는 방 안에 있기 어려울 정도로 집안이 뜨거워지곤 했어요. 그래도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저희 모녀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2층에 있는 투룸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비록 전세 대출을 받아 구한 집이긴 했지만 지하 속에 있는 집도 아니고 건물 꼭대기에 있는 집도 아니었기에 저는 너무 행복했죠. 처음으로 제 방이 생긴 날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엄마와 어려서부터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면서 자라서인지 제게 엄마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사람이었죠. 제 최고의 친구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모녀는 다른 모녀들보다는 좀 더 각별하게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러 극장을 가도 친구보다는 엄마를 먼저 찾았죠. 사실 저희 엄마가 좀 어려요. 저와는 19살 뿐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빠한테 버림받고 저를 데리고 나왔을 때가 고작 26살이었어요. 26살,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꾸미며 놀고 싶었을 나이였을까요? 마음만 먹었다면 저 정도는 쉽게 버리고 홀가분하게 새 출발할 수도 있는 나이였죠. 제가 고1 때 엄마 나이는 고작 36살 뿐이 안 되셨었어요.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는 모녀보다는 언니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동안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친구 같은 또는 자매 같은 모녀였어요. 하여간 그런 일을 겪고 커온 저였으니 결혼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었죠. 엄마는 세상에 좋은 남자도 많다며 정말 제 앞에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시집을 가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난 평생 엄마랑 같이 늙어갈 건데? 라고 말하곤 했죠. 사실 결혼하기 싫었어요. 제가 결혼하면 엄마 혼자 남을 테니 외로움 많은 엄마가 걱정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하면 흔쾌히 그러자고 할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았어요. 반대의 경우라면 저도 싫었을 테니 굳이 그런 일을 강요하며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 모녀 행복하니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제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 남자를 보고 처음으로 이 남자라면 가정을 꾸려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이었어요. 3년 전 저는 지금은 전 남자친구가 된 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난 곳은 친구와 함께 나간 은점토공예 공방이었습니다. 참고로 은점토공예는 점토로 된 은을 손으로 빚어서 원하는 액세서리 등을 만들어 오븐에 구우면 은으로 된 귀금속이 되는 공예예요. 아기자기하고 작은 액세서리를 평소 좋아했던 저는 우연하게 은점토 공예 공방을 알게 되었고 그런 곳에 혼자 나가기 뻘쭘했던 저는 친구에게 부탁해 같이 나가게 되었죠. 거기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전 남자친구 준호 씨는 은점토 공예 공방 주인이었어요.
공방에서는 은 점토 공예 말고도 도자기 만들기 같은 것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말고도 수강생들도 있었고 몇 주짜리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일주일 반지 만들기 수업을 들었었죠. 준호 씨는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분명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는데 이상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방에는 준호 씨 보러 오는 주변 여자 회원이 많았어요. 물론 그런 류의 공방 자체가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공방이기도 했지만요. 하여간 그때는 그냥 그렇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저는 별 관심은 없었죠. 그저 친구와 어서 예쁜 은반지 하나를 만들어 볼 생각뿐이 안 했어요. 그런데 쉽게 생각했던 은반지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일주일 체험으로 은반지 만들기를 했는데 일주일 후 제가 만든 은반지 결과물을 보니 너무 별로였어요. 은반지는커녕 마치 공사장에서 주운 너트 같았죠. 그렇게 실망해 하는데 준호 씨가 제게 자기가 만든 은반지를 주었어요. 제가 일주일간 은 점토 공예 체험을 하는 동안 저를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반지를 받아보는데 풀잎과 꽃 모양이 섬세하게 만들어진 정말 예쁜 반지였어요. 반지를 보는 것도 잠시 왜 제게 이 반지를 주는지 이해가 안 됐죠. 제가 그 공방에 있는 일주일간 준호 씨와 대화를 한 건 한 손에 꼽는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그저 반지 만드는 법에 대한 질문뿐이었어요. 저는 이 반지를 왜 제게 주는지 모르겠다며 거절했지만 준호 씨는 제게 꽃같이 예쁜 진아 씨 보고 만든 거예요. 이 반지 주인은 진아 씨예요. 저 진아 씨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도 놀라서 웃기만 했고요. 일단 그날은 그렇게 알겠다고 하곤 정신없이 그 꽃반지까지 챙겨서 집에 왔습니다. 당연히 그날 밤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엄마, 나 오늘 고백받았다? 고백? 무슨 고백? 무슨 고백이긴 남자한테서 받았단 말이지. 누구? 네 친구 승민이? 걔가 왜 나한테 고백해? 하하, 얼마 전에 은 점토공예 체험해본다고 공방에 가서 며칠 반지 만든 적 있었잖아? 거기서 만난 남자야? 거기 공방 주인이야.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좋아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반지도 주고 아까 가지고 와서 나 준 예쁜 반지가 그 남자가 준 거야? 응. 얘는 그걸 왜 나한테 줘? 어쩐지 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잘 만들었더라. 어떡하지 엄마? 뭘 어떡해?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응. 정신은 멀쩡해 보이던데. 그럼 한번 만나봐. 진짜? 그래, 만나본다고 손해볼 거 있어? 남자 많이 만나보고 좋은 사람 골라서 시집 가야지. 대신 집에 9시까지는 꼭 들어와. 요즘 9시면 초저녁이야. 그렇게 일찍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저는 그 남자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고 엄마의 조언을 듣고는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는 동안에도 준호 씨에게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이 왔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 한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짐을 통보해도 된다고 했죠. 그렇게 준호 씨와 엄마의 설득에 저는 준호 씨를 일단 가볍게 만나보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 기간 동안 준호 씨는 제게 정말 많이 잘해줬어요. 워낙 남자에게 경계심이 큰 저였지만 그의 수뇌보 같은 모습에 경계심도 모두 허물어졌죠. 준호 씨는 제가 전에 수강을 했던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 하는 일은 도자기 작품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으로는 수입이 크지 않아 공방 수강생을 모집해서 추가로 수익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벌이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시 제가 대기업 연구직에 있었기 때문에 벌이가 상당히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엄마가 제게 항상 말했거든요. 남자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죠. 준호 씨는 저를 많이 사랑했던 남자였기에 그의 능력보다는 내면을 보며 계속 만났습니다. 저와 엄마를 버리고 떠난 아빠는 무역업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자기 하나뿐인 딸과 아내까지 칼같이 버리고 떠나는 것을 저는 보았던지라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준호 씨는 그렇게 3년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죠. 준호 씨는 한결같은 남자였고 제가 기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걸 3년간 계속 확인했기에 저는 고민과 고민 끝에 결국 그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의 부모님께서는 동네에서 큰 횟집을 운영하고 있으셨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준호 씨 어머니 인상은 정말 강인한 여성의 느낌이었습니다. 가게 계산대에서 진하게 화장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웃으며 친근하게 말도 걸고 바쁜 가게에서 전혀 흐트러짐 없이 직원들을 지휘하는 모습이 멋져 보이기까지 했죠. 실제로도 이남 삼녀의 많은 자식들을 키우며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면서 돈을 벌어 큰 횟집을 운영하기까지 준호 씨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나서서 다 이룩한 업적이라고 하니 존경심까지 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요. 하여간 그렇게 저희는 양가 결혼 허락까지 무사히 받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상견례 장소를 준비하며 제가 준호 씨에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조개, 새우, 게는 일절 못 드셔요. 알레르기가 꽤나 심한 편이셔서 직접 드시지 않아도 새우 같은 걸 만진 손으로 만든 음식을 드셔도 알레르기가 일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을 준호 씨에게 모두 말하고 상견례 장소를 룸이 있는 고급 한우집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는데 준호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진아야, 이거 어쩌지? 상견례 장소를 바꿔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상견례 장소를 우리가 예약한 한우집에서 그 가게 2층에 있는 킹크랩집으로 바꾸라고 성하시네. 준호 씨,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엄마 게나 새우 같은 건 일절 못 드셔. 그래, 알지. 근데 엄마가 그 한우집 맛이 별로라면서 무조건 2층 킹크랩집으로 바꾸라고 하시네. 그럼 우리 엄마는 거기서 드실 게 없잖아. 그 가게가 별로면 다른 가게를 잡으면 되지. 왜 하필 우리 엄마가 먹지도 못하는 곳에서 만나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제 통화 내용을 들으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진아야, 그냥 사부인 원하시는 곳에서 하자. 엄마, 그러면 엄마는 거기서 뭐 드시려고? 그리고 이미 예약한 한우집을 당일날 바꾸는 게 어디 있어? 진아야, 상견례 날인데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외식하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래? 그냥 서로 기분 좋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가 바꾸자. 그래도 엄마. 저는 속상했지만 엄마까지 저렇게 계속 말하니 더 이상 준호 씨에게 따져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킹크랩집에서 상견례를 했어요. 저희 모녀는 가족이 없었기에 저와 엄마 이렇게 둘이 상견례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네 가족은 준호 씨와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이 모두 나왔더라고요. 준호 씨 형제는 준호 씨 빼고는 모두 결혼까지 했기에 그 식구가 정말 많았어요. 준호 씨를 빼고도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시누이 되실 분들이 아이들까지 2명이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사실 그 상황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통 상견례 자리에서는 상대방 가족 수에 맞춰 나가는 게 예의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 준호 씨 형제들 입장에서 궁금해서 나오신 거라 좋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윽고 식당에서 준비된 식사들이 나왔습니다. 킹크랩이며 새우 조개들을 가득 내오더라고요. 그중 저희 엄마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음식이 나오자 준호 씨네 가족들은 정신없이 킹크랩 껍질을 부수며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왜 이렇게 못 드세요? 여기 킹크랩이 끝내줍니다. 어서 드세요. 네, 사부인 많이 드세요. 저는 점심을 늦게 먹었더니 배가 안 고프네요. 아니 사돈, 이런 귀한 음식들은 배가 고프나 안 고프나 다 뱃속으로 빨리빨리 넣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드세요. 제가 야무지게 껍질 다 깐 겁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이런 게나 조개, 새우는 못 드세요. 그래, 준호한테 들었다.
근데 그건 싱싱하지 않은 거 먹어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싱싱한 거 잘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안 그러니 얘들아? 그래요. 새언니 한번 드셔보시라고 해요. 저 아는 친구도 조개 알러지 있는데 여기서 먹어보고는 싱싱해서 그런지 그런 거 전혀 없대요. 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정말 알레르기가 심하세요. 잘못 드시면 기도가 부어서 숨도 못 쉬고 정말 위험하세요. 아이고 참,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시라니까 안 그러네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친정엄마한테 게살을 손으로 집어서 들이미셨지만 어쩌겠어요. 먹을 수 없는 건 먹을 수 없는 거죠. 엄마는 계속 예의를 차리며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며 예비 남편 준호 씨도 안절부절 못했죠. 엄마 못 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만하세요. 이놈아 가만히 있어봐. 다 이런 것도 정신력 문제야. 사람이 아프다 하니까 아픈